봅시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분의 활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뭐 아래의 그림은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위치 X를 시간 T의 시각이라고 좀 적읍시다. 시각 T에 대한 함수 FT로 그냥 표현한 거래요. 우리는 거리와 속력과 시간은 관계가 있죠. 그죠? 이거에 대한 관계식인 거야. 그냥 간단하게. 알겠지? 했을 때 평균 속도, 속력, 가속도의 정의를 지금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있잖아. 속도라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야. 맞지? 그럼 시간이 얼만큼 변하는가에 따른 거리의 변화량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VA 이렇게 좀 적을게요. VA라는 것은 평균 속도예요. 평균 속도라 적고 VA 적자. 방금 내가 말했듯이 시간이 얼만큼 변하냐에 따라서 T가 얼만큼 변하냐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위치가 얼만큼 변했는지 보면 되겠죠? 자, 기호로만 어려운 거지 딱히 우리 이때까지 썼던 그 거속시 문제 맞아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조금 우리가 많이 보던 친구잖아요. x는 ft라는 식의 t부터 t 플러스 델타 t까지에서의 평균 변화율로 생겼죠. 지금 식 자체가요. 그리고 보면 x는 ft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냥 그런 거야. y는 fx 이런 얘들 중에서 x라는 얘 대신에 이제 미지수로 t를 쓰겠다는 거고요. y라는 얘 대신에 미지수로 x를 쓰겠다는 거야. 알겠어? 그냥 그 x라는 얘는요 위치요. 위치고요. t는요 시간이에요. 시간. 알겠죠? x가 위치 위에 문제에서 나와 있긴 한데 한번 적어 놓으면 좋죠? t가 시각 이렇게. 그럼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평균 변화율 한 다음에 나오는 게 변화율이었죠? 그 변화율의 이름은 순간 변화율이라 했었어요. 맞죠? 그래서 얘도 순간적인 속도를 보는 게 그냥 속도야. 알겠죠? 그 순간의 속도를 볼 거니까 결국은 제 델타 t를 리미트로 보내버리겠죠. 0으로 보내버리겠죠. 변화율을 줄여버리겠다는 거지. 이 개념이 어떤 개념에서 나오는 거냐면 지금 말로만 잘하면 모르니까 눈으로 직접 봐요. 저 앞으로 넘어가야 돼요. 눈이 좀 아플 수 있어요. 눈 감고 있어도 돼요. 찾아줄게요. 여기요. 자, 평균 변화율이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x의 증분에 대한 y의 증분의 b였어요. 그리고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적었었고요. 얘가 함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적을 수 있었던 거죠. 직선의 기울기요. 맞죠? 그리고 얘를 이제 이 순간적인 이 변화율을 보기 위해서 이 h라는 얘를 0에 a에 가깝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a 플러스 h라는 것을. 그래서 h를 0에 가깝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했었어요. 그게 변화율이었고요. 순간 변화율이라고 한다고 했었고요. 그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랑 동시에 얘는 난 순간적인 속도를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이 변화량을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0으로 보내버리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속도는 V로 많이 쓰고요. V라는 것은 리미트 델타 T라는 얘를요 0으로 보낼 거예요. 델타 T라는 얘를 0으로 보낼 거고 델타 T분의 F의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의 T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얘는 그럼 얘들아 뭐랑 똑같냐면 F'T랑 똑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맞죠? 속도라는 것은 결국은 자 X는 FT예요. 이게 위치잖아요. 위치. FT는 위치에 대한 함수예요. 알겠어요? 위치에 대한 함수고요. 그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냐면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속도 구하라 하면 위치에 대한 함수를 미분해 주시면 됩니다. t에 대해서 미분해 주시면 돼요. 얘가 이제 속도. 그리고 가속도 볼게요. 가속도라는 것은 그 순간적인 속도에서 또 순간적으로 얼마나 더 빠르게 증가를 하냐 이런 걸 좀 보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속도에다가 또 리미트를 보내버려요. 알겠어요? A로 많이 쓰고요. 가속도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요. 이제는 함수가 V예요. 델타 t분의 속도에 대한 변화량. 속도에 대한 변화량이 가속도예요. F가 아니라. 그래서 얘는 V'T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요. 맞죠? 얘는요. F를 그냥 2번 미분한 거예요 라고도 말할 수 있겠니? 이게 도함수인데요. 그냥 2번 미분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돼요. 진짜 미분 실제적으로 2번 하면 돼요. 알겠어요? 얘가 이제 가속도고요. 결국은 내가 오늘 알려준 거 속도라는 얘는요. F'T고요. 가속도라는 얘는요. F2'T예요. 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 문제에서도 아마 나오겠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하면요. 그냥 예시로 선생님이 위치에 대한 함수가 x로 쳐봐요. x라는 얘가 t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이었대. 이렇게 생겼대. 그럼 얘의 속도 구하세요 라고 하잖아? 그럼 결국은 저거 프라임 때려버리면 된다고요. t에 대해서 프라임 때리면 돼요. 미지수가 t인 거예요. 그러면 f'T, 즉 속도라는 것은요. 속도라는 것은 3t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요. 가속도라는 것은요. 이 속도를 다시 미분 때리면 된다고요. 알겠어요? 즉 얘를 2번 미분하는 거지 그냥. 그죠? 그러면 6t-2 이런 식으로 적힌다는 거야. 어렵지 않죠? 기호만 어려울 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좀 말로 좀 정리해 놓읍시다. 이 가속도라는 것은요. 속도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에요. 뭔 말이 이렇게 어렵냐 싶은데 그냥 얘들아 얘가 속도 미분한 거잖아. 근데 시각에 대해서 미분한 거잖아. t가 변수잖아. 그지? t가 변수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속도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말로 정리해 놓으면요. 아까도 말했듯이 위치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그러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한다 소리야 그냥. 위치를 시각에 대해 미분을 하면 속도가 나올 거고요. 방금 전에 예시로도 보여줬죠. 속도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겠죠. 그러고요. 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참고로 속력이라는 게 있는데 속력이랑 속도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속력은요. 양수로 나와야 돼요. 너네 자동차 달리는 거 음수로 달리는 거 본 적 있어요? 킬로미터 나올 때? 없죠? 그걸 속력이라 하잖아요. 자동차의 속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 속력이라는 건 속도의 절대값이에요. 그냥. 알겠죠? 속도의 절대값이고요. 쌤 그럼 속도가 음수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변화량이잖아요. 얼마나 변하는가잖아. 그치? 그래서 속도는 음수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거의 절대값 씌운 게 속력이고요. 즉 F'T에다가 절대값 씌우라는 소리죠. 속도의 절대값이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문제 한번 봐볼게요. 그냥 자, 지상 30m의 높이에서 매초 25m의 속도로 똑바로 위로 던진 돌에 t초의 지상으로부터 높이를 s라고 한다면, 이거 막 우리 2차 함수 활용해서부터 막 많이 봤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봤을 거예요. s라는 식이 이렇게 생겼대요. 아, 그렇구나 하고 던진 다음 2초 후, 3초 후의 속도를 구하래요. 속도는 위치의 미분이죠. 그죠? 위치의 t에 대한 미분이죠. 그러면 이 속도라는 것은 S'T를 먼저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 S'T라는 것은 VT라고 적을 수 있고요. 그냥 이거 그대로 미분하시면 됩니다. T에 대해서. 그죠? 마이너스 10T 플러스 2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2초랑 3초일 때 속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그냥 t에다가 2 집어넣고 3 집어넣으라는 거 아니야? 맞지? 단위 적어주시고요.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나와요. 그럼 얘들아, 우리 한번 조금만 생각해볼까? 위치에 대한 함수가 있어요. 얘가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그거를 미분했더니, 미분하고 2초랑 3초를 봤더니 얘는 양수, 얘는 음수야. 그럼 양수일 때는 여기에서 지금 일어난 거고, 2초가 이때 순간이었던 거고, 음수에서는 여기에서 일어난 거 아니야? 왜요? 프라임 때렸다는 것은요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렇게까지 좀 연결을 시킬 수 있겠니? 즉 얘는요 위치가요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위치가 증가를 했다가 위치가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뭔 말이야? 어떠한 수직선이 얘들아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이제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위치가 증가를 하다가 위치가 감소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되돌아오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 수직선 내가 0, 1, 2 이런 식으로 좀 적어보면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뭐 이러한 위치가 있었어. 위치가 점점 커지고 있다가 위치가 작아진다는 것은 되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속도 봐봐.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지. 그지? 속도의 부호가 바뀌면요 결국은 얘의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연결되니? 2차 함수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이 순간에서는 전진을 하고 있었을 거야. 그지? 근데 이때는 이제 후진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연관성을 좀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한마디 좀 적어 놓자면 얘가 양수고요. 얘가 음수니까요. 열린 구간 2,3에서요. 물체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고 좀 적을게.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 거.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봐요.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언제 운동 방향이 바뀌냐? 이런 거 물어봐요. 알겠죠? 언제 운동 방향이 바뀌니? 안 바뀌니? 이런 거 물어보면 속도끼리 곱했을 때 음수 나오면 운동 방향이 바뀐 거고요. 속도끼리 곱했을 때 양수 나오면 운동 방향이 안 바뀐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까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돌이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할 거예요.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위치가 얼마? 0. 이때 ST가 0일 때를 구하라는 거야. 그때의 T값 먼저 구해봐 이 말이거든. 그럼 결국은 30 플러스 25T 마이너스 5T 제곱이 0일 때의 T값을 먼저 구해주시면요. T가 마이너스 1이랑 6이 나오게 되거든요. 인수분해 하면요.
분수분해 하면 돼요.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1은 안 나오지 않을까? 너는 시간이 거꾸로 간 적 본 적 있어? 없어요? 안 돼요? 그러면요 6이 나오게 될 텐데요. 결국은 그때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잖아. 우리 속도에 대한 식 위에 구해놨죠. VT요. 그죠? 그러면 V6 구하라는 문제 아니었어요? 됐어요? V6은요 마이너스 35m/s요. 그러면 얘도 봐봐. 이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의 높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의 높이는요 어떻게 구해주시면 되냐면요 선생님이 아까 이거 그렸었지.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최고 높이라는 건 위치가 이때일 때 아니야? 그지? 근데 이때 뭐가 바뀌어요? 운동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지 않아요? 왜요? 계속 증가를 하다가 위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 근데 이 순간 딱 정점을 찍는 순간 위치가 감소를 하고 있거든?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잖아 이때. 맞아요? 그럼 위치가 바뀌어요? 그 순간에는 속도가 어떻게 될까 얘들아? 위치가 바뀌는 딱 순간에 맞아 속도가 0이 돼. 알겠어? 왜요?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 생각해보면 돼요. 이때 접선의 기울기 0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이 말은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이 말은 속도가 0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속도라는 것은 위치의 미분계수예요. 미분계수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예요. 이렇게 계속 연관성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니? 자 그래서 VT라는 게 아까 위에서 구해놨어요. 마이너스 10T 플러스 25요. 얘가 0이 되는 그때의 T값 구해주시면 돼요. T값 2분의 5죠. 그럼 그때의 위치를 구해야 되니까 S2분의 5 구하라는 거예요. S2분의 5 구하면요. 계산 생략할게 61.25 나와요. 자, 평균 속력 구하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밑에 문제요. 그럼 속도의 절대값 지금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평균 속도의 절대값 구하라는 거거든. 근데 그러기에는 식이 조금 복잡하게 나와요.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저 ST라는 얘는요. 다시 한번 봐보면 나 위에 안 보이니까 좀 적을게. 굳이 너넨 적지마. ST라는 얘가 이렇게 생겼었거든. 이렇게요. 근데 지상 30m 높이에서 이건 이제 그려도 돼요. 지상 30m 높이에서 내가 돌을 던졌잖아요. 여기가 지상이고요. 30m 높이에서 난 돌을 던질 거예요. 돌을 던져가지고 어떤 최고점을 찍고요. 다시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돌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평균 속력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생겼을 거거든. 그러면 봐봐 얘들아. 이 최고 지점에 도달했었을 때 위치가 얼마였냐면요. 방금 구했어요. 61.25m였거든요. 그럼 61.25m라는 게 여기가 61.25m라는 거야. 그죠? 0부터 높이를 찾아요. 지면이 0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의 높이가요. 여기의 높이가 61.25에서 30m 빠진 거죠. 31.25만 나와요. 그죠? 31.25 나오고요. 여기의 높이는요. 다시 여기의 높이는 61.25인 거 구했다고 했었죠.
그러면요,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평균 속도라는 거 먼저 생각해보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위치가 얼만큼 변하냐였잖아. 맞지? 평균 속력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위치가 얼만큼 변하냐 해갖고 절대값 씌우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한번 봐봐. 어디서 보면 되냐면요, 여기서 보면 돼요. 땅에 떨어질 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부터 던져가지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몇 초가 걸렸냐면 6초 걸린 거 내가 구했어요. 위에서 구했어요. 그냥 알겠죠? 6초가 걸렸고요. 그리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플러스 31.25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위치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61.25거든요. 그럼 얼만큼 변했게 하면 31.25에서 위치의 변화량이요. 31.25에서 마이너스 61.25를 빼주시면 되겠죠. 위치의 변화량이요. 그죠? 얘를 평균 속도를 구할 거니까 6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시간이 얼만큼 변했냐? 6초만큼 변했다. 알겠죠? 얘가 지금 VA가 되겠고요. 얘는 계산이 딱 떨어지게 안 나오거든? 이 기호가 대략, 약 이런 소리야. 15.4 정도 나와요. 근데 얘는 그냥 평균 속도 자체가 양수로 나오거든? 그래서 평균 속력이랑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자, 옆에 것도 한번 봅시다. 자,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는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16T 이렇게 된대요. 그랬을 때 점 P의 진행 방향이 바뀌어요. 진행 방향이 바뀌면 뭐가 0? 속도가 0이라고. 진행 방향이 바뀌면 속도가 0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너네가 거꾸로 가려면 유턴을 하지 않는 이상 후진하려면 멈췄다가 뒤로 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행 방향이 바뀐다. 이거는 속도가 0이다. 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나 속도 구할 수 있죠? 속도라는 것은 위치의 미분이요. 위치의 t에 대한 미분이요. 그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으로 바로 좀 적을 수 있겠죠? 얘를 t에 대해 미분하면 돼요. 그럼 얘는요, t-2, t-8이 나올 거고요. 결국은 얘들아, 얘가 0일 때의 순간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시각 t가 2번 나와요. 진행 방향을 2번이나 바꾸는 거야. 알겠어? 얘는요,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라는 얘는요, 이렇게 가고 있다가요, 시각 어떤 t가 2초가 지났을 때 위치를 한번 바꾸고요. 진행 방향 바꾸고요. 또 여기 8초가 지났을 때 또 바꾸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리고요, 2부터 9까지 최대 속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대 속력이라 함은, 이 속력이라 함은 속도의 절대값이었잖아요. 그죠? 속도에 대한 식 우리 위에 적어놨어요. 위에 그려놨어요. VT의 절대값 할 거고요. VT를 제 2차 함수를 좀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바꿀게요. T-5의 제곱 플러스 9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T-5의 제곱 플러스 9는 얘들아 여기가 5,9인 마이너스 9요. 미안해요. 마이너스 9예요. 5,-9인 2차 함수거든. 근데 얘는 절대값이잖아요. 꺾어 올리시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꺾어 올려서 이런 함수가 지금 속력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절대값 VT. 맞죠? 이게 지금 절대값 VT요. 됐나요?
그리고 2부터 9까지에서의 최대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풀어주는 문제예요. 우리 여기점의 좌표 우리 구했어요. 위에 있어요. VT가요 지금 2,0이랑 8,0 지나요. 그냥 2차 함수예요. 맞아요? 2,0이랑 8,0 지나죠? 그죠? 그러면 2고 여기가 8이에요. 그러면 2부터 나는 어디까지 볼 거냐면 9까지 볼 거예요. 2부터 9까지요. 그랬을 때 최대 속력 구하래요. 최대값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얘는 5,9고요. 9일 때의 함수값 구해주시면 되는데 9일 때의 함수값이 얘 9보다 더 작게 나오거든요. 최대 속력이 그래서 9m/s로 나와요. 여기 지금 9일 때 함수값 봐줘야 되는데 9일 때 함수값 집어넣으면 여기다 9 집어넣어보자. 얘도 함수니까 그지? 그러면 7 곱하기 1이거든. 여기 함수값 7 나와요. 7 그지? 그러면 요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은 9잖아요. 그거 찾아준 거예요. 알겠죠? 괜찮죠? 근데 여기 부분이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헷갈려해요. 막 헷갈려해요. 엄청 헷갈려해요. 자, 이런 거 있잖아. 이제 내가 위치에 대한 변화량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거를 확장을 좀 하려고요. 길이에 대한 변화량, 넓이에 대한 변화량, 부피에 대한 변화량까지 확장을 할 거거든. 그럼 얘들아, 변화량이라는 건 결국은 여기에서 확인해 봤듯이 프라임 때리면 변화량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즉, 이 프라임이라는 기호 다시 한번 좀 적어보면요. 첫 번째 시각 t에서의 길이 L의 변화율이요. 그 순간적인 변화율을 말하는 거예요. 순간 변화율은 미분계수요. 미분계는 수는 접선의 기울기요. 프라임이요. 그냥 이렇게 계속 연결을 시켜서 보고 결국은 L의 변화율이라 했으니까 L의 길이가 얼만큼 변하냐에 따라서 시간의 변함에 따라서 길이가 얼만큼 변하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거의 시각 t에서의 변화율이니까 델타 t를 0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죠? 이게 그거야 그냥 얘들아. 어디 갔어? 여기요. 이게 델타 F예요. 맞죠? F의 변화량인 거 아니야? 위치의 변화량인 거잖아. FT가 요만큼 있었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얘가 F의 T 플러스 델타 T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변화량은 여기에서 여기 뺀 게 변화량이잖아요. 그죠? 그거 적어 놓은 거거든요. 걔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이걸 굳이 저렇게 식을 적어주자면 뭐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요. L의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L의 t L이라는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길이라는 함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를 기호를 좀 어떻게 쓰냐면요. dl/dt로 씁니다. dl/dt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L이라는 함수를요. T에 대해서 미분한다예요. L이라는 함수를 T에 대해 미분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기호예요. 이 ddt가 한 세트야, 세트. ddt가. 이거 dt 분의 이렇게 안 읽어요. 읽는 것 자체가 위에 것부터 읽어. 분자, 분모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dl, dt 이렇게 읽어요. 그냥 기호 자체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L이라는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
d dt가 t에 대한 미분이라는 기호예요. x에 대한 미분을 적으려면 d dx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게 x에 대한 미분이에요. 그냥 그러한 기호입니다. 알겠죠? 자, 또 마찬가지예요. 얘는 좀 간단하게 적을게. 위에 거랑 똑같아요. 시각 t에서의 넓이의 변화율이요. 넓이 s의 변화율이요. 시각 t일 때 순간적인 변화율을 본다는 거니까 델타 t가 0으로 갈 때요. 델타 t분의 델타 s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얘도 d dt를 ds dt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굳이 안 적을게. 세 번째요. 시각 t에서의 부피 v의 변화율이요. 얘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요. 델타 t분의 델타 v요. 이 v는 지금 속도 아니다. 부피다. dv dt요. 사실 이게 문제 들어가면 진짜 어려워요. 진짜 활용 들어가면 2차 함수의 활용 처음 너네 느꼈을 때 그 감정 저리가 나요. 겁나 어렵거든요. 한번 봐봐요. 이런 문제까지는 괜찮아. 이런 문제는 되게 친절한 문제야. 왜냐면 위치에 대한 함수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뭐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려주고 있거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보는 순간 너는 갈피를 못 잡아요. 뭐에 대한 뭐의 변화율을 써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 5번이랑 7번 조금 제외하고요. 6번은 좀 자주 나오니까 어려워도 한번 좀 봐보게. 알겠지? 그리고 유형서를 좀 보려고요. 유형서 문제들이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자, 한번 봐봐요. 키가 180cm인 사람이 4m 높이의 가로등의 바로 밑에서부터 일직선 위를 매분 88m의 속도로 걸어갈 때요. 이 사람의 머리끝에 그림자의 속도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너네 일단 여기서 미지수 잡는 것부터 머리 아파요. 그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싶단 말이야. 한번 그림 그려볼게. 그러니까요. 여기에 가로등이 있어요. 여기에 가로등이 여기 이렇게 가로등이 있어요. 몇 미터짜리냐면요. 4미터짜리예요. 이렇게요. 근데요,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여기 가로등의 바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여기에 딱 서 있어요. 키가 180이니까 다리 이렇게 좀 길게 그릴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의 이 높이는요. 요만큼의 높이요, 지금. 사람의 머리의 높이요. 1.8m가 되겠죠? 180cm니까요. 내가 지금 적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적을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거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얘가 여기서 막 걸어가고 있다가 이 머리 끝에 그림자의 속도가 궁금한 거예요. 이 지금 꼭지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 그러면 위치를 찾아서, 즉 이거의 길이에 대한 식을 만들어서 미분 때려버리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림자의 길이에 대한 식 만들면요, 그거 미분 때리면 되잖아요. 그게 속도 아니에요? 길이를 미분 때리면 속도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길이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요. 봤더니요, 그려보고 보니까 삼각형이네. 얘 닮음 쓰자. 닮음에 대한 식으로 좀 이끌어오자. 알겠지? 나 어떻게 지금 접근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요, 길이를 좀 잡을 건데요. 요만큼의 길이를 x라고 할게요. 여기 사람 가운데로 그냥 찍을게. 사람의 두께는 무시할 거예요. 알겠죠? 요만큼의 길이를 x라고 하고요. 요 전체 길이를 좀 y라고 놓을게요. 내가 이렇게 놓는 이유요.
뭐 봐야 되냐면요. 나는 길이의 변화율 봐야 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봐야 된다고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여기가 그림자 길이에요. 여기요. L이라 적을게요. 길이니까. 여기가 그림자 길이죠? 그죠? 그래서 Y랑 X를 저런 식으로 좀 잡은 거예요. 됐니? 그럼 이제 좀 닮음 좀 쓸게요. 커다란 삼각형 4대 Y는 작은 삼각형이요 L대 그냥 Y-X 대 이렇게 적을게요. Y-X 대 1.8이야. 이렇게요. 아, 그림자의 속도를 구해야 되구나. 그림자의 길이. 이거 A를 적지 마요, 얘들아. 여기가 그림자의 길이다. 길이의 변화량이다. 왜냐면 여기서 출발하거든. Y로 적지 마세요. 알겠죠?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량은 Y에서 Y만큼인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출발하니까 그림자가 아예 없다가 생기고 있는 거죠, 점점. 그죠? 얘가 지금 그림자의 변화량이에요. 그리고 뭐 물어봤어? Y에서 X 뺀 거 여기 길이. 순서가요. 미안해요. 이거 두 개 바꿔야 돼요, 지금. 닮은 비요. 얘 대 얘는 얘 대 얘요. 맞죠? 고마워. 그럼 얘들아 이거 계산해주면요. 1.8y는요. 4y-4x라는 식 가져올 수 있고요. y가요 11분의 20x거든요. 그죠? 그럼 이제 x를 t에 대한 식으로만 나타낼 수 있다면 나는 이 그림자의 길이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러면 이것 좀 한마디 좀 적어놓고 봅시다. 계속 미지수들이 뭘 나타내야 되고 내가 뭘 구해야 되고 이게 계속 헤매게 되거든. 그래서 x라는 걸 내가 뭐라 잡았었냐면 사람의 시각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에요. 시각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이요. 자, y라는 것은요, 그림자의 시각에 대한 그림자의 길이란 소리예요. 이것도 잘 모르겠다면 이런 말 하나씩 좀 추가해 놓으면 돼요. 사람의 위치 아니다. 그냥 이렇게 적어도 되겠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x라는 건 사람이 얼만큼 움직이냐 이거고요. y라는 것은 그림자가 얼만큼 움직이고 있냐 이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요, 나는 이 y라는 얘를 t에 대한 변수로 나타내기만 하면 t에 대해 미분하면 된다고요. 알겠죠? 변화율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x와 t와의 관계식을 이제 따와야 돼요. x와 t와의 관계식을 좀 따와야 돼요. 그거 어디서 따오냐면요, 매분 88m의 속도로 걸어간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 보고요, 아하, 사람은 88t만큼 움직이고 있구나. 즉, x가 88t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y는 11분의 20 곱하기 88t예요 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요. y는 160t예요 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그림자의 시각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이 y니까
위치의 변화량이 y니까 변화율을 보려면 y를 이거 한번 적을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요. 이걸 왜 구하려고 하냐면 얘는 속도니까요. 그죠? 길이의 변화율을 결국은 나 구하자 했었던 거잖아. 그지? 그럼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dy dt요. 됐어요? 그럼 이 y라는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돼요. 160 나와요. 끝났어요. 그냥 숫자로 나와버리는 거거든. 미터 미닛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단위는 분단이니까요. 어렵죠? 이거를 먼저 잡고 알려줄 걸 그랬다. 됐나요? 다시 흐름 한 번만 갈까? 먼저요. 키가 180cm인 사람이 4m인 가로등의 바로 밑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지금 88m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고요. 머리끝에 그림자 속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나는 그림자의 길이를 미분할래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길이의 변화율은 속도니까요. 맞죠? 애초에 속도를 그렇게 정의했잖아요. 위치의 변화율. 그치? 위치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라고 했었죠? 그죠? 마찬가지 얘도 길이 L의 변화율 어떻게 하자 했냐면 L을 T에 대해 미분하자 했었어. 맞지? 그거를 요 문제에서 지금 적용을 시켜버리면요. 내가 구해야 하는 게 뭐였냐면요. 그냥 한번 적을게. 다른 색깔로. 그림자의 속도, 얘가 뭐냐면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보면 됐었어요. 그래서 그림자의 길이를 지금 미지수 y로 좀 놓은 거고요. 그림자의 길이를 미지수 y로 놓은 거고, 사람의 위치를 지금 x로 좀 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매분 88m의 속도로 가고 있는 사람을 알거든. 그러면 t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사람은 얼만큼 움직이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 얘 미지수 하나, 얘 미지수 하나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이 미지수 이렇게 두 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 놓고서 닮은 비를 썼어요. 그럼 y가 뭐에 대한 식이 나와버렸냐면 사람이 움직인 거리에 대한 식으로 나와버렸어요. 그죠? 근데 나는 얘가 시간에 대한 식이었으면 좋겠어. 왜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할 거니까요. 알겠어요? 그래서 시간과 사람의 위치에 대한 식을 찾아준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집어넣어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끝. 됐나요? 어렵죠? 정리를 해도 어렵죠? 얘들아, 이거 위치의 변화량 말고 위치라고 적어놓는 게 더 맞는 말이겠다. 자, 그림자의 길이의 증가율을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그림 다시 좀 가져와서 적어볼게. 그림자의 길이의 증가율이라는 것은요, 그림자의 길이가 얘들아 어디였냐면 결국 여기가 그림자의 길이였거든. 그 증가율이라는 거요. 결국은 요만큼 그림자가 생김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 근데 사람은 이만큼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림자는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가면 갈수록. 맞지?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게 여기예요. 그죠? 얘에 대한 증가율을 찾으면 돼요. 얘에 대한 증가율을 찾으면 돼요. 즉 내가 여기를 L이라고 놨었을 때 L에 대한 증가율을 좀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 L이라는 것은요, y-x로 적을 수 있고요. 내가 L을 증가율 찾을 거니까 미분해버리면 되죠. t에 대해서. 그죠? 그럼 얘는요, L이라는 함수라는 게 이렇게 좀 적을게요. 뭘 미분하면 되냐면 y-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요. y-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요. y-x라는 함수가 t에 대해 나타내져 있거든, 얘들아. y가 뭐였냐면요, 160t요. 그죠? x가 뭐였냐면요, 88t요.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져 있죠? 그쵸? 미지수가 아니라 쟤는 함수야. 알겠지? 그래서 d dt에 160t-88t요. 그럼 결국은 나는 d dt에, 얘가 t에 대해 미분한다는 소리야. 그냥 뭘 미분하면 되냐면 72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요. 72t라는 것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72가 나오죠? 됐나요?